진짜 저는 지금 뭐 만감이 교체하신 얼굴이세요? 하셨지만 네. 다시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직접 하셨어요. 네. 좀 되게 무서웠어요. 아쿠마를 네, 내가 아쿠마. 어떻게 만나서 이거 뭐라고 말을 쓰고 네. 하실지 그래도 좀 더 내밀어 달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범죄도시 3의 이상영 감독님이십니다. 또 아마도 지금 저희는 이제 한 주 전에 촬영을 하는데요. 다음 주가 되고 또 이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 영화가 막 개봉한 직후라서 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바로 이상영 감독님 아닌가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말 낱낱이 다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네. 자, 일단 이 영화 촬영들 뭐 사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네네. 굉장히 힘들게 찍으셨을 것 같고요. 이 편을 또 원래 찍으셨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데뷔작으로 또 찍히시기도 하시고 그런 영화를 상황에서 3편 찍는 상황은 굉장히 뭐 쉬우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해보신 거니까 부담도 별로 안 되고. 과연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네. 이 편을 어떻게 뭐 완성을 하고 이제 개봉을 해서 너무 기분은 좋았었는데 네. 또 관객들이 또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또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약간 이런 고민이 조금 깊었던 것 같아요. 이 편을 하셨던 그때의 느낌을 살려보시면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개봉할 때쯤에는 한창 헌팅 다니고 뭐 오디션 보고 있었던 단계라서 아, 그럼 막 1000만 명 넘고 막 이럴 때도 오히려 네. 못 즐기신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날 네. 맞아, 1000만 넘었을 때 그날 오디션을 보고 있어가지고 아, 네. 네. 네, 시간이 너무 또 촉박하고 막 하다 네. 보니까 속으로 혼자 그냥 집에서 즐겼습니다. 네. 사실 한국 감독 중에서 데뷔작으로 1000만 명이 넘은 사람이 정말로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좀 많이 얼떨떨했고 네. 지금도 솔직히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약간 네. 좀 비현실적으로. 네, 네. 가짜 같고 그렇군요. 데뷔를 한 것도 저한테 네.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생각보다 영화에서 이 편에서 하셨던 거를 고스란히 반복하지 않고 의외로 변주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속편을 만드는 감독은 전편을 개성도 해야 되고요. 반대로 그걸 또 그대로 만들 경우에 관객들이 식상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처음에 커다란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네, 일단 진짜 저는 지금 뭐 만감이 교체하신 얼굴이세요. 작업을 힘들긴 힘든데 네. 그래도 재밌었던 부분은 1편의 내용을 2편으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는 내용을 가져왔다기보다도 네. 형사들과 마석도의 그 캐릭터를 가져와가지고 네. 이제 어쨌든 구조적인 변주를 좀 많이 줌으로써 뭐 네. 환경도 좀 바뀌고 하면서 되게 재미를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배우들이 바뀌고 또 빌런이 또 둘이라는 설정이 너무 매력적이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걸 좀 많이 파고 네. 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조금 아쉬운 지점도 많이 있어요. 저는 네. 네. 이게 형사 이야기인데 네. 형사들 이야기가 약간 이 편보다는 약간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지 않나. 네. 약간 이런 부분은 또 아쉬운데 네. 또 빌런이 둘이다 보니 이제 네. 둘을 또 쫓아야 되는 마석도의 이야기는 네. 또 형사들보다는 약간 좀 마석도 쪽에 좀 무게중심이 좀 많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만감이 교차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일단 마동석 배우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제 마요미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실제로 굉장히 또 귀여운 면도 있으시잖아요. 네. 현장에서는 또 어떠셨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네, 약간 항상 깜찍발랄 캐릭터. 농담하시고 네. 장난도 많이 치시고 네. 항상 즐거워요. 액션을 할 때 이제 약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때는 약간 긴장을 조금 하시는데 그 외적인 이제 촬영장에서나 뭐 리허설을 할 때든 네. 촬영장에 오셔서도 그렇고 뭐 항상 즐거우시고 장난을 많이 치세요. 네. 장난 진짜 많이 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자연스럽게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범죄도시는 이제 마동석이라는 강력한 스타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악역이 유달리 매력적인 그런 시리즈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세 번째 악역 중에서 이제 일단 이준혁 씨.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배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오키 무네타카. 네네. 네. 이 두 분이 등장하시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캐스팅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를 먼저 질문드립니다. 뭐 저희 영화가 어떻게 보면 또 뻔한 영화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포스터가 딱 바뀌는 순간 이번엔 네. 얘구나. 네. 얘가 이제 깨지는구나. 뭐 감독님이 이게 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엄청 편합니다. 뭐
2 만들 때부터 네. 뭐 장미 영화랑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마석도가 이 네. 악역들을 때려잡을까, 그리고 마석도가 어떻게 이제 범죄자들을 이제 알아채고 뭐 그들의 이제 범죄에도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약간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캐스팅 관련해서는 이제 마동석 배우님이 이제 이준혁 배우한테 연락을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하셔가지고 이제 네. 이번엔 넌데 아, 하겠니? 네. 라고 뭐 했더니 바로 콜을 하셔가지고 네. 바로 사무실 갔어요. 갔더니 이제 진실의 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뭐 하기로 했다라고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네. 그럼 너무 좋다. 네. 영화 속에서 약간 악역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저는 거기에 대해 끌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이 배우가 네. 도전 의식을 또 발휘해가지고서 어떻게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또 순수한 친구고 되게 착하고 또 네. 열정도 엄청 세더라고요.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네. 배우님께서 이제 뭐 벌크업도 엄청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쪽 무슨 치명적인 거 이게 아닌가요? 입에 안 붙는다고. 버벌 액션이 안 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요견수를 시키셨어요? 네. 전문 트레이닝으로? 좀 해봐라. 좀 해봐라.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 장면이 이 전작들보다 좀 적어요. 네네. 대사 중에서. 아오키 무네타카는 제작자인 그 장원수 대표님 쪽이랑 마동석 배우님 일본 소속사가 또 있으신데 거기 또 대표님들이랑 뭐 해가지고 몇 명의 이제 배우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그냥 단연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 카렉션을 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 바람의 검심에 나왔던 그러니까요. 그 작품을 보고 되게 롱테이크로 엄청 오래 액션을 찍었더라고요. 그건 액션이 능숙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되고 어쨌든 그런 합 같은 걸 다 받아서 이제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인물이 가장 잘 구사하는 극중 무기가 이제 장검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바람의 검심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바람의 검심에서 온 건 아니고 네. 일본 야쿠자 애들이 나와서 주먹을 또 쓴다? 이건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마 배우님이랑 얘기를 할 때 약간 요번에는 좀 긴 칼 액션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 등장해서 이제 아오키 무네타카가 이제 싸우는 장면이 심지어는 좁은 약간 복도처럼 돼 있는 네네. 그런 실내더라고요. 네네. 저런 좁은 실내에서 사실은 장검을 사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편에서도 강해상 의신처 같은 경우도 거기도 약간 좀 복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복도 쪽에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해도 그 에너지가 이제 그 안에 딱 모이니까 뭔가 조금 칼이 좁은 복도 안에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금 색다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사무라이 액션에서 이제 장검 액션 이런 액션들을 할 때 보통 야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액션 장면뿐만 아니라 이번 영화가 유달리 실내 촬영이 많게 기획하신 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이야기 구조 자체가 네. 마석도가 이제 어디에 수사를 하러 간다 그러면 오프닝 씬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딜 찾아 들어가요. 네. 찾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럼요. 이제 네. 문 열고 들어가면 네.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무슨 뭐 게임하는 거 같네요. 네.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범죄자들이 또 은밀하고 어느 곳에 숨어 있고 활기차게 뭐 대놓고 강해상처럼 찌르거나 약간 뭐 돌아다니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마석도가 좀 찾아가는 여정이 있어서 이제 그 사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액션이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생각은 약간 안 하게 됐고 각 캐릭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액션을 쌓아가는 게 이제 훨씬 더 재밌을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액션에 관해서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동석 씨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액션을 만들면 네네. 상대가 아무리 벌크업을 한다 할지라도 둘이 만났을 때 사실은 솔직히 관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으면 마동석을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 주로 약간 원펀치 액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액션으로 상대적으로 좀 일단 첫 번째 단조로워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관객 입장에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애초에 설정 자체가 마동석이고 네네. 이 사람은 사실상 그 액션의 슈퍼히어로니까 설정에서 어떤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들을 네네.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1번이었어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1번이어서 이제 어쨌든 뭐 포스터에 박히면 이번에 얘가 터지는데
어떻게 긴장감을 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뭐 마속도가 이제 잡아야 되는 그 욕망을 관객들이 어떻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범행의 잔인함 같아요. 네. 범행을 한 그 빌런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 그 악행이 관객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가 일단 1번이었던 것 같고, 1, 2편 빌런들이랑은 3편 빌런은 완전 조금 차별점을 어떤 식으로 줬냐면, 주성철 같은 경우는 1, 2편 빌런들은 이제 마속도를 중간에 한 번은 만나거든요. 네. 만날 때마다 다 도망을 가요. 네. 도망을 가는데 주성철은 도망을 안 가는 식으로, 도망을 가지 않는 설정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러려면 어떤 깡이 있어야 되고, 액션으로는 안 되겠죠. 잽이 안 되지만 만약에 뒤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던가 뭐 그런 깡이라던가 뭔가 좀 그런 뻔뻔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인물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는 뭐 웃음을 짓고 뭐 이렇게 젠틀한 척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이제 또 살벌하게 또 범행을 저지르고 하면 조금 거기서 나오는 변별점이 관객들도 조금 재밌게 봐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영화 속에 이제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장면은 또 이제 약간 끝까지 간다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네네네. 원래 마석도는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이었잖아요. 네네. 1편에서. 그러다가 이제 3편에 오게 되면 이제 광수대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 그 형사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주인공 주변 사람들이 광수대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찰 갈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1, 2편에 비해서 3편의 한 모티브는 또 경찰 내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굉장히 이 장르 영화로서 익숙하지만 재밌는 설정처럼 보이는데요. 네. 경찰들 간의 갈등보다는 광수대로 이제 마석도가 이제 이동을 하고 나서 여기서 사건을 수사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들과의 갈등이 과연 이제 그걸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이거는 조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단지 이제 그 갈등이 어쨌든 이제 빌런이랑 이제 같이 묶여있는 설정이다 보니까 그걸로만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악역 때 그냥 우리 주인공 간의 이제 대결로만 보이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그 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광수대로 바꾸다 보니까 당연히 동료가 바뀌겠죠. 네네. 김민재 씨가 나옵니다. 네네. 김민재 씨가 워낙 또 이제 능숙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영화 속에서 이름이 김만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뭐 짝대기 하나 뺀 건데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정말 그런 생각이 든 게 김민재 씨가 꼭 이 편에 나왔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이 두 사람의 호흡을 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일종의 약간 버디 무비 비슷하게 네네. 그런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투트랙 작전을 쓰게 되면 형사들도 이제 나눠서 이제 어쨌든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마석도와 이제 만재를 묶어놓게 됐던 거고, 나머지 형사들은 하나의 덩어리감으로 보여지길 원했어요. 열심히 추적해서 열심히 뭔가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의 결과물이 마석도가 이제 형사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또 뭔가 좀 끌어오르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만재 선배 같은 경우는 정말 웃겨요. 현장에서 웃느라고 정말 촬영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NG가 나기도 네, 하고 네, 웃겨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담아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영화에서 저는 정말 뭐라고 씬 스틸러라고 할까요? 일단 쿠니무라 준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면 나오는 네네. 순간 또 더군다나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니 곡성이 아쿠마 이렇게 되잖아요. 영화 속에서 별로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 영화의 어떤 그 어두운 세계에 강력한 그런 어떤 힘을 부여한다고 그럴까요? 어떠셨습니까? 좀 되게 무서웠어요. 저도. 인상도 그렇죠. 아쿠마를 네, 내가 아쿠마. 어떻게 만나서 이거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만나봤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젠틀하시고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구조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어쨌든 일본의 문화인 그 야쿠자 문화가 와가지고서 이걸 이제 범죄자로 이제 어쨌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으실까? 약간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쿨하게 뭐 영화인데 뭐 어때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셨어요. 그리고 리키라는 인물을 이치조 회장이 한국으로 이제 파견을 하는 그쵸.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리키와 이치조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일까, 이거를 조금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구조상에서. 또 이제 극 중에서 다뤄지는 범죄가 이제 마약 범죄, 마약을 관련된 이제 국제 범죄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중일 세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극 중에서 적어도 국한에서 말하면 생산 국가가 일본이고요, 네네. 유통 국가가 한국이고요, 맞아요. 소비 국가가 중국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반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세팅은 어떻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약이 기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연출부 생활할 때도 약 관련된 영화들을 조금 하면서 이제 자료조사도 많이 해본 경험도 있어서
있어서 네. 뭐 대마라던가 약간 필로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해서 네. 한국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렇게 되면 조금 이야기 자체가 너무 벌려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왜냐면 거기서 이제 물건이 또 들어와 가지고 네.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이게 또 야쿠자라는 설정이랑 어떻게 물릴 수 있을까. 약을 만들고 생산하는 게 야쿠자들이면 훨씬 더 조금 광역들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약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넘어온 약이. 이제 그걸 조금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약간 좀 알약으로 바꿔가지고서 조금 세팅을 했었어요. 또 이 시리즈에서 사실은 이제 액션 장면들이 원래 굉장히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공포를 좀 느껴지게 할 만큼. 근데 3편에 들어와서 1, 2편과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잔혹하게 상대를 찌를 때 항상 그 찌르는 행위는 프레임 바깥에 외화면에 있다고 그럴까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범죄도시가 약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국민 시리즈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편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래픽상에서의 어떤 잔인함을 상대적으로 3편에 오게 되면 좀 더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더 오락으로 만든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이 저는 있었는데. 네. 아니, 보신 게 정확해요. 네. 네. 그건 의도한 거였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공포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칼을 들어서 네. 누군가를 찌른다라고 하면 찔리는 샷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여지는 순간 너무 좀 이제 착하신 분들은 다들 나이가 어린 약간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네. 대신에 이걸 때리는 행동하는 그 빌런을 그냥 얼굴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찌를 때 이제 이 표정이랑 뺄 때 표정이랑 네. 이게 이제 어느 한 곳은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커트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거는 조금 별로 좋지 않다. 저는 아예 그냥 이쪽에서 그냥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게 배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뿜어내는 게 그러네요. 훨씬 더 득이 된다. 그래야 네. 잡고 싶어 할 거고 그래야 마석도한테 마지막에 맞을 때는 네. 어쨌든 주먹이니까 그때는 이제 커트가 뒤집어져도 네. 통쾌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쇼트들 사이에서의 어떤 편집에 의해서 연결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감독님 말씀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BTV와 함께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있다.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열리는데요. BTV에서 후원하는 세계 3대 환경영화제입니다. 주요작 44편을 BTV에서 무료 동시 상영하고요. 시청 편수에 따라 최대 20만 비포인트와 영화제 특별 굿즈까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1편부터 또 이 영화의 전통이 약간 어두운 쪽에 불법적인 일을 하지만 사랑스러운 그런 나쁜 용의자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주로 정보원 역할을 하는 네. 장희수 같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그걸 두 사람이 맡습니다. 네. 고규필 씨가 있고 네. 또 하면 전석권 씨가 있는데요. 네. 두 분이 연기를 또 워낙 잘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캐릭터를 영화 속에서 그렇게 잡으니까 둘만 나오면 웃긴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이나 뭐 어떻게 보셨었는지. 이게 이제 기획하고 이제 할 때 장희수를 다시 쓰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당위성이라던가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쌓는 시간은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장희수는 다음번에 나오는 걸로 하고 4편에는 나옵니다. 4편에는. 바로 그래서 영화의 에필로그가 네.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조력자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네. 캐릭터를 쓸 때 일단 마배우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확실히 있었어요. 네. 그 문신에 이제 이렇게 형광바지 입고 네, 네, 네. 뭐 약간 이런 옛날 그 조폭들을 약간 좀 생각을 하신 게 있어서 그럼 누가 어울릴까를 이렇게 하다가 고규필 배우가 이제 무명에 올라왔고 고규필 배우를 이제 캐스팅하고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걱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또 한창 또 이게 영화가 잘 되다 보니까 부담감도 너무 많고 모든 배우가 다 그랬어요. 네.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하는 부분에 그냥 너무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배우님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장희수랑은 약간 조금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른데 마석도에 대한 리액션이 완전 틀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네. 현장에서. 네, 되게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캐릭터 자체가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맞고 나서부터는 뭐 뭔가
좀 애가 되게 차분해지고 되게 억울한 표정도 잘 나오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욕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조금 촬영을 하면서 배도 좀 더 내밀어 달라고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유머 장면들을 보면서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이제 영리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미디 영화로 즐기고 싶은 저 같은 관객 입장에서 네네. 그 장면들이 재밌어서 좋고요. 형사 영화라면 해치워야 될 어떤 숙제 같은 스토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사를 하는 과정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꼬여 있으면 사실은 이 범죄도시라는 시리즈가 갖고 있는 명쾌함이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용의자 캐릭터들 혹은 정보원 캐릭터들을 다루나면 그들이 알아서 다 부는 것이 캐릭터인 것으로 설정을 해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이야기의 경제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네. 보통 영화는 그렇게 불면 사실은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설득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캐릭터가 그거고 유머의 핵심이 그거기 때문에 술술 다 풀면 그냥 그것 자체가 스토리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굉장히 이야기의 화술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선택이 너무 영리한 선택인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나리오 쓸 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조력자 2명이서 네. 약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범죄에 어느 정도는 걸쳐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네, 다 마약과 관련해서 걸쳐 있는 애들인데 네. 얘네들이 착하다고만은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착하지는 않죠. 네,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은 뭐 그냥 한 방씩 맞아보고 네. 깨갱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술술 불어주고 네. 여기에 그냥 초점을 맞추되 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네. 유머는 무조건 넣어야겠다. 네. 왜냐하면 되게 자칫 지루해질 수 있고 설득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보일지언정 네. 그래도 유머가 조금 곁들여지고 하면 재밌게는 보지 않을까 관객들이. 네. 카더라도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좀 낯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관객들이 재밌기만 한다면 네. 그냥 뭐 전 만족합니다. 네. 아, 제가 뭔가 좀 약간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하려고 해도 감독님이 다 이미 방어를 하고 가시니까, 네. 제가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고, 아, 이분 진짜 고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이 폭력 장면들이 그 자체로 액션으로 우리를 재밌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 장면을 유머로 또 활용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누군가 누구를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때리는 걸 직접 보면 사실은 부담감이 느낄 수도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위협당하거나 맞는 사람 캐릭터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잡범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을 폭력을 타용을 해서 유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객들 부담도 적어지는 것 같아요. 캐릭터 구축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고 관객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 편의 장에서는 정말 그 찌질함, 되게 어렵게 살고 정말 궁핍해졌을 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절실하게 생계형이죠. 약간 절실함에서 오는 그 짠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편은 절실함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인물들이 절실함은 없는데 일단 맞으면 어쨌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뭐 관객들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재밌게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석도랑 같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고생은 또 같이 하게 되니까 또 궁지에 몰리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재밌게 보여주면 관객들이 훨씬 더 쫀쫀하고 재밌게 보지 않을까. 초록이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 후반에 너무 큰 역할이었고 열쇠 역할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롱이가 다 해결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영화를 딱 시작하자마자 마동석 형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동네에 굉장히 잡범들이 함부로 폭력을 구사할 때 들어가서 그 순간을 완전히 약간 코믹하고도 압도적인 완력을 사용해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네네. 딱 등장하는 순간 그래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이 마석도 형사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빌런이 2명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메인 빌런처럼 보였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전반부가 지나가기 전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저 사람이 메인 빌런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가 배반되는 어떤 신선함 같은 게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니키가 중반부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물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관객 사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마치 다 알고 팔짱 끼고 보는 것 같은 관객을 상대로 해서 꼭 그런 건 아닐걸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변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어떤 인물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게 됩니다. 네. 투를 할 때 이제 제가 되게 재미를 느꼈던 부분이 네. 인물의 등퇴장을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아, 투 네. 같은 경우는 형사들 각자도 다 드라마가 있게 만들었고 네. 등장하는 인물들이 왜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그 안에서 이제 좀 재미가 있을까. 이게 큰 구조 안에서 이제 요거를 약간 완급 조절하는 재미가 너무 재밌었었는데 3편도 뭐 그런 재미를 느끼긴 했어요. 네. 느끼긴 했는데 이제 2편보다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형사들도 큰 역할은 하지는 않거든. 마석도 혼자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두 빌런이 등장을 하다 보니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야쿠자 애들의 관계도라든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빌드업이 제대로, 셋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네. 뒤까지 치고 나가는 흥미라던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벌어질까라는가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상쇄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키가 올 때까지는 네네. 러닝 타임이 필요하니까. 네네. 네. 이제 저의 목적은 마속도가 어떻게 하면 조금 주성철의 정체를 늦게 알게 되는가. 네. 그게 1번이고 그게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 네. 그 과정이 힘이 있어야 된다. 네. 또 재밌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만 네. 그거와 함께 이게 이제 주성철이 철저하게 이제 이거를 숨겨야 돼. 그게 그 부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그 계보도를 야쿠자들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조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네. 관객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이들이 퇴장하자마자 이제 네. 등장하는 그 리키 쪽에 이치조 회장과 이쪽에 힘을 네. 실어줘야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네. 마석도가 이들을 쫓아야 되는 동기도 훨씬 더 세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인물들을 다루는 약간 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깔려진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감독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면 이제 어떤 느낌도 들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님은 이후에 또 따뜻한 영화를 만드실 텐데 네. 훨씬 더 이제 다른 쪽으로 추구하셔서 만드실 영화도 네, 당연히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범죄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충분히 재미를 느끼는 오락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영화에서 만드신 감독님의 연출적인 목표가 네네.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길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해치지는 않아야 된다. 어쨌든 관객들이 기대감을 계속 충족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충족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거만 생각했던 거라 이제 그 중간중간에서 제가 나도 이런 영화 하고 싶지 이런 영화 하고 싶지 그런 거는 잠깐 미뤄두신 건가요? 네, 네. 무궁무진하게 많죠. 네. 아직 거기는 이제 도전을 안 해봐서 도전을 해보면 또 네. 뭐가 또 계속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작년에 올빼미도 그랬었고요. 네네. 또 작년과 올해 나오게 된 범죄도시 2, 3도 그렇고 이 두 감독님을 제가 이제 뵈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감독님들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데뷔가 늦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40이 넘어까지 데뷔를 못하는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 기간을 지금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어떻게 그 상황을 좀 잘 견디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네. 조감독 일을 계속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글을 써서 데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기획 영화에 이제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 뭐 누구보다 범죄도시를 잘 안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려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제 네. 각본을 제가 직접 써가지고 이제 네. 그걸 데뷔를 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40 넘어서까지 이제 계속 노력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영화를 찍는 게 네. 훨씬 그게 도움이 되고 관객들이 또 좋아할 것이고 네. 그리고 주변 스태프들이라던가 이제 뭐 다른 배우들 그리고 제작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가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감독님이 바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이신가요?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물 간의 등퇴장 네. 그 드라마 라인 쪽에 되게 좀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장르가 드라마라기보다도 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인물들이 그 사건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이 어떤 심리로 그 사건을 대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이게 뭐 스릴러가 됐던 네. 뭐 액션이 됐던 멜로가 됐던 뭐가 됐던 어느 사건이 주어지는데 그 사건 주변에 이제 그 어떤 인물들이 채워나갈 약간 그런 드라마 쪽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네. 네.
3편에서도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3편까지 나오게 됐죠. 범죄도시 1편 그리고 2편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초대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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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